역사상으로 인류를 위협했던 존재들이 많아요.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핵폭탄, 운석 충돌, 인공지능, 식량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구적부터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간 존재는 바로 바이러스와 세균이에요. 미친듯이 과학이 발전되고 있는 지금에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현대의학으로 대처할 수 없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얼마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1위가 합성 바이러스고 6위가 변종 바이러스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악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가보겠습니다. 인류에 의해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된 첫 번째 바이러스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 바로 천연두예요. 천연두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무려 10억 명. 공기로 쉽게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10명 중 3명은 죽었고요. 나머지는 눈이 멀거나 얼굴이나 몸에 곰보 자국이 생겼어요. 천연두 바이러스는 설치류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돼요. 가축으로 사육되던 소, 사람에게 점차 전파되어 인류에게 퍼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게 치사율이 20%에서 60%예요. 어린이한테는 무려 80%. 천연두로 피본 대표적인 나라는 아이슬란드예요. 주위에 바다밖에 없는 인근 국가와 떨어진 아이슬란드는 천연두로부터 청정지역이었는데요. 1241년 덴마크의 선박 하나가 아이슬란드에 정박합니다. 이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이슬란드로 퍼지기 시작했고 단 몇 주 만에 아이슬란드의 인구 40%가 사망했습니다. 점차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1700년대까지 매년 4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더 증가해 1900년대에만 3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다행히 1796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발명했고요.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생화학 무기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350년 어떤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8천만 명이 사망.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2에서 6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빠르면 6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데요. 이런 슈퍼 5G 속도의 빠른 진행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사람에게 전염이 된 것일까요? 벼룩 때문이에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이 사람을 깨물면서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었어요. 1347년 몽골은 제노바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흑사병으로 감염된 시체를 기선제압하려고 대포를 이용해 제노바로 쏘아 던져버렸죠. 당시 흑사병이 뭔지도 모르는 제노바 사람들은 대포로 날라온 이 시체들을 한적한 장소에 갖다 버렸고 그곳에 살던 쥐들이 감염된 시체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인간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쥐들 때문에 제노바 시민들은 급속도로 패스트균에 감염되었어요. 제노바의 해상 교역로를 따라 서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유럽이 이렇게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프랑스 남부가 제일 피해가 심했어요. 인구의 80%가 사망. 전 세계 인구 4억 5천만 명이 3억 5천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나중엔 검은 반점으로 온몸이 뒤덮이며 죽기 때문에 붙었어요. 몸이 점차 마비되고 발병 5일 내에 피를 토하며 사망합니다. 아직까지 흑사병 백신은 안 나왔습니다. 1세기 인간의 유골에서 어떤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에서 발견된 이 생물의 이름은 말라리아.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기로 우주의 인구 50%를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말라리아도 지구 인구의 50%나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놈이 원인이 돼서 죽은 누적 사망자 수가 자그마치 약 30억 명입니다. 지금도 매년 4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모기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평화주의자라도 우리가 모기를 잡을 때만큼은 용기를 내야 해요. 공기를 통해 비말이나 눈, 코, 입으로 전염이 되는 다른 전염병과 다르게 말라리아의 전염 경로는 모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기에 안 물리면 돼요. 감염이 되면 말라리아 원충은 우리 간을 파괴하고 적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시기를 놓치면 뇌까지 침투해 뇌를 갉아먹으며 목숨을 결국 잃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테레사 수녀, 김성찬 배우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 이분들 모두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치료약이 나왔는데도 아프리카 등 열대 지방에서 말라리아에 전염되면 치료하기가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동남아에 간다면 절대 모기에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체감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자타공인 인류의 적 감염병 1위입니다. 노벨상을 확실하게 수상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탈모 치료제고요. 남은 하나는 말라리아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있어도 아직 말라리아 백신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스페인 독감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스페인 독감이라 불려 스페인이 좀 많이 억울하겠지만 최초 발생지는 미쿡이에요. 스페인에서 최초로 보도를 했고 가장 깊이 이 독감에 대해 다루어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참전 국가였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세계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전시 상황이면 위생이고 방역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또 독감 같은 군인 대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뉴스는 보도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1918년부터 1920년 2년 동안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됩니다. 사망자 수는 무려 5천만 명 이상. 와, 5천만 명이라면 우리나라가 사라진 건데,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예요. 스페인 독감의 무서운 점은 딱히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기랑 비슷했거든요.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폐 속에 피 거품이 가득 차는 폐렴으로 발전하고 이후 몸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보랏빛으로 변해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독감의 기원을 조류독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조류독감이 식용 돼지에게 전염됐고 돌연변이가 발생, 미군들에게 전염된 것이죠. 전쟁 등으로 감염자가 사망하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서 스페인 독감의 팬데믹 현상은 일단락되었지만 단기 임팩트로만 보자면 스페인 독감은 최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치명적인 파괴력과 전파력으로 인류 최악의 바이러스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 독감.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파괴력은 스페인 독감을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는 늘 전염병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일정한 반복되는 시기마다 전염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지금 우리는 분명 역사 속 한 장면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코로나19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